비극으로 끝난 재혼. 자, 이 부부가 이제 재혼한 부부 사이였다는 건데, 자,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, 이 가정에? 일단 뭐 저희가 한 가정에서 내밀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알기로 어렵지만 일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재혼 가정이었습니다. 재혼을 했지만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술과 도박에 어느 정도 의지를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지난해 6월에 이 남편이 아들이 말은 듣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이제 어떻게 좀 해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갔고 이 다세대 주택에 혼자 거주해 왔는데요. 이 아내는 집을 나간 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연락을 피했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자, 결국 이제 생활고 때문인 것 같은데 또 육아 부담을 혼자 져야 하는 그런 거. 근데 남편은 저렇게 뭐 배드파더스 마냥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지속되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살해를 결심하게 된 계기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? 좀? 네, 좀 극단적으로 상황이 치달았는데요. 혼자 살게 된 지 2달이 지나자 이제 자기가 일하던 식당에서도 해고를 당합니다. 그래서 생활고까지 겪게 됐고요.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. 슬퍼서 죽고 싶다. 너를 죽이겠다. 이런 식으로 좀 술에 취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.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내는 곧장 남편에게 찾아갔는데 남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너가 술 마실 때냐? 이혼 서류를 가져와라.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리치자 남편은 알았으니까 가라.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흉기를 여성이 남편에게 휘둘렀고 남편은 그 다음에 이제 쓰러져서 결국 숨졌습니다. 자, 일단 뭐 아내가 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달아났다. 뭐 이래서 이제 끝내 숨을 거뒀다라는 건데, 자, 일단 이 아내는 말이죠, 우발적인 범행이었다. 그리고 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일단 아내 같은 경우에는 흉기들을 들어서 위협한 것까지 인정을 했습니다. 이제 다만 우발적으로 찔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건 당시에도 평소보다 주량을 넘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까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변호사님, 그래서 네. 재판부가 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? 일단 상해치사와 살인 대부분의 피고인은 상해치사를 주장하겠죠. 예. 상해치사가 형량이 더 낮으니까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요.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 이거를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이 흉기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인지 일단 봅니다. 예, 아까 주방용 가위 같은 거라고 그건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를 많이 봅니다. 우리 예를 들어서 팔다리 같은 데 찔렀다면 보통 사람이 사망하지 않잖아요. 이랬다면 이제 죄명이 상해치사 쪽으로 가겠지만 어디를 찔렀는지, 급소를 찔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힘의 강약 같은 것도 다 판단을 합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이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이제 이 여성은 술을 많이 만취해서 나는 좀 내가 정신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같이 술 마셨던 지인이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범행 당시 그리고 범행 이후에 이 여성이 도주하는 이 전 과정을 다 살펴봤을 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. 그래서 살인죄도 인정을 했고 심신미약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생활고 또 생활비 어떤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 이런 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연도 있잖아요. 그냥 전혀 아무것도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마 훨씬 더 중한형이 선고됐을 겁니다.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편이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에게 폭력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 범행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해 줄 만한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.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피해자의 아들이 선처를 지금 호소를 했고요.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고 또 피해자의 형과 누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 10년에 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교수님, 그동안 경찰에 재직하시는 동안에 이런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살인 사건 좀 많이 좀 다뤄본 적 있으신가요? 그렇습니다.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남편을 청부 살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.
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이유로든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재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예. 거기에서 또 다른 좌절을 느끼면 애초에 처음 느꼈던 좌절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굉장히 그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변호사님,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좀 더 네. 여쭤볼 게 지금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아내 살해보다 남편 살해가 형이 중요한 것은 남자는 여자를 맨손으로 해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해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. 이런 주장을 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. 뭐 아내가 남편을 죽였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경우 형량의 차이보다는 그 범죄 당시의 상황,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, 그다음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형량의 변화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